예민한 것만 갖고는 성공을 못해요. 에너지가 자기 일로 들어가. 예민한 게 그걸 컨트롤해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이제 벌써 오늘도 예민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뭐에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 예민이. 그러니까 예민하다는 게 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것들에 다 예민한 거예요. 대인 외부 관계일 수도 자극에. 있고, 저 외부 자극이죠. 네. 그게 대인 관계일 수도 있고, 소리일 네. 수도 있고, 네. 시각적인 자극일 수도 있는데 전부 다 예민하세요, 보통. 하나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열에 뭐 서넛을 어떻다라고 느낀다면 네, 그렇죠. 예민한 사람들은 그게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그러니까, 처리를 많이 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요. 쉽게 비유하자면 네. 인풋이 많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네, 좋은 그림을 저기 걸려 있는 걸 보면은 네. 참 아름답구나, 네. 뭐 예쁘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거기에 아주 디테일까지 다 보는 거죠. 그게 노력해서 굉장히- 그런 게 아니고 아니에요. 자기도 타고난 모르게. 성향이에요. 예, 그럼 그게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난 성향도 있고요. 네.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아기 때부터 그렇게 길러져서. 타고난 거는 네. 제가 보면은 가족적인 경향이 있어요. 따님이 조금 예민한데 엄마도 좀 그렇고 가족이 좀. 근데 그런 집을 보면은 되게 성공한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네. 제가 보면 그런 네. 스타일은 그런 게 있고 원래는 안 예민했는데 이제 좀 트라우마 같은 걸 경험하면서 예민한. 뭐 예를 들면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대표적인 교통사고입니다. 네, 그러고 나면 아무래도 자기 몸에 뭐 훨씬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그렇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게 타고나는 것도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뇌의 구조도 좀 달라요? 구조가 완전 근본적으로 다른 건 아닌데요. 네. 우리 뇌는 수많은 신경들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신경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네. 머리가 시냅스라고 하는데요. 예. 근데 그 안에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뭐 그게 세로토닌 그쵸, 뭐 그 이런 얘기 것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많고 적은 거에 따라서 기분이나 이런 게 변하는데 훨씬 민감해요, 거기에. 그러면 그 네.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누구는 더 많이 분비가 되고 예. 누구는 적게 분비가 된다는 것도 그럼 타고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환경의 영향인 거예요? 그 둘 다예요. 타고 나는 성향도 있고요. 애초에. 환경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적인 영향이 있다는 거는 자기가 노력해서 예. 예를 들면 내가 예민한데 그 예민함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좀 힘들어. 예. 그러면 노력하고 애써서 좀 달라질 수 있다.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예민하게 타고난 거를 이거를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처음에.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점점 연구를 하다 보니 생각이 바뀌었냐면은 성공한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사업이나 뭐 비즈니스 쪽도 그렇고 뭐 디자이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유명한 분들 되게 많이 보게 됐는데 되게 예민하세요. 아니 그럴 것 같아요. 예민하지 않고서 성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성공했다는 거는 뭔가를 자기가 하는 일을 잘 그렇죠. 했을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일을 잘할 때 두뇌 가지고 잘하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민하신 분들은 그 사람들이 못 보는 그 트렌드 이런 걸 잘 봐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캐치를 하셔가지고 미리 사업을 정한다든지 아이템을. 근데 제가 보니까 예민한 것만 갖고는 성공을 못해요. 또 뭐가 있어요? 플러스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근데 이제 그 대목인데 예민한 사람들이 쉬지잖아요. 네. 그죠? 훨씬 더 힘들죠. 예를 들면 같은 거를 뭘 하고도 그러니까 힘든 정도가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기가 이게 쇠진해져요. 네. 그러니까 같은 걸 봐도 너무 에너지를 거기에 써서 아주 집중적으로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유명한 분들은 되게 그 에너지도 높은데 요게 희한한 게 에너지가 보통 일반인이 높으면은 그 에너지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너무 만약에 어떤 남자가 있다. 이 사람이 에너지가 최대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막 저질러. 예를 들어서 무리한 투자, 네. 뭐 묻지마 투자, 아니면은 이제 이성 문제, 에너지가 증가되니까, 아니면 도박, 이런 리스크 테이킹 비헤비어 쪽으로 가요. 네. 근데 유명한 분들 글로 안 가요. 안 가고 이 에너지가 자기 일로 들어가요. 생산적으로. 근데 예민한 게 그걸 컨트롤해요. 글로 못 가게. 아하. 그 얘기는 아까 왜
인지 얘기도 하셨지만 예. 이 뭐랄까 그게 전두엽이 하는 일이죠. 그쵸, 전두엽이 이거는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그렇죠. 그러면 예민한 사람들은 전두엽의 역할 기능도 훨씬 활성화돼 있나요? 활성화돼 있죠. 근데 전두엽도요. 네. 너무 활성화가 안 돼 있으면 이제 자기 충동에 휘둘리게 네, 되고 네. 너무 많이 이게 또 너무 세면은 네. 강박적으로 바뀌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디테일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큰 그림을 못 봐요. 그러면 또 성공하기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보니까 예민한 걸 잘 컨트롤하면서도 네. 자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완벽주의적인 분들은 그걸 조금 낮추고요. 또 예민한 건 자기가 잘 컨트롤하면은 이게 후천적으로 노력하면 많이 바뀌더라고요. 선생님이 이제 강박 얘기도 하셨지만 예.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왠지 예민함, 강박 이런 거가 예. 같이 붙어 다니는 애들일 것 같아요. 붙어다닙니다. 되게 네, 붙어다닙니다. 둔한 사람이 강박이 있기는 없죠. 쉽지 않잖아요. 없죠, 없죠. 예. 근데 이제 강박이라는 게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크게 이제 4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에 대한 강박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체크, 실수를 하지 않아야 돼요. 체크. 완벽주의자들. 그렇죠. 그 다음에 아. 물건을 이렇게 버리지 않아요. 호딩. 음흠. 그러니까 나중에 쓸까봐. 네, 쌓아놓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인트루시브 띵킹이라 그래서 생각이 자꾸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적당하면은 다 성공하게 예. 도움이 되는데 이게 세면은 아.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비시켜요. 아, 그러니까 밸런스 적당하면 포인트. 성공하고. 예, 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예민해서 힘든 이유가 예. 그러니까 제 비유로 치자면 예를 들면 정보를 처리하는데 예. 어떤 레이더는 1분에 한 10번만 도는데 얘는 1분에 뭐 한 100번씩 돈다. 예. 그러니까 잡아내는 것도 많겠고 거기에 쓰는 에너지도 많고 그쵸. 그러니까 훨씬 이제 쓰는 에너지가 늘어나서 힘들다. 이제 그쵸. 이렇게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예민한 경우에는 아 오늘 즐거워 기뻐 이런 감정보다 예. 아우 다운됐어 우울해 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래요. 그죠? 네, 그 왜 그래요? 예민하게 되면은 아까 이제 에너지를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특히 예민한 분들의 특징이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대화의 내용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표정, 말투, 특히 2가지 아주 집중을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왜 이럴까 이 사람이. 그러다 보면은 말할 게 이게 내가 이 말을 했는데 왜 표정이 바뀌지? 아, 내가 뭐 말 잘못했나? 혹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을 만날 때 굉장히 부담을 주는 거예요. 계속 자기한테. 자기한테 상대방한테. 둘 다. 둘 다. 자기. 근데 주로 상대방보다는 자기한테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대인 관계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근데 성공하거나 자기 일을 잘 하려면 대인 관계가 부담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 만약 그렇게 에너지가 계속 생기는 대인 관계를 유지한다면은 이제 나중에는 지쳐요. 지쳐요. 에너지 고갈 상태가 옵니다. 그래서 왜 이제 뭐 요새 네. 번아웃이라는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그게 반드시 꼭 일을 많이 해서뿐만이 아니라 에너지를 이렇게 써서이기도 하겠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에너지에 대한 대표적인 예는 제 그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예. 그 사회복지사 케이스가 있어요. 네, 네, 그 네. 케이스가 아주 좋다는 분들이 조금만 많은데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어릴 때 그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 예. 많이 드셔가지고 네. 술 마시고 오면 때리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유 없이 애하고 엄마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너무 싫어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없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의 길을 걸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훌륭하게 됐는데 이제 아버지가 결국은 뭐 간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 되는데 임종도 안 갔어요. 그 사람 보기가 싫다고.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사람이 그 알코올 중독인 분들을 보는데 너무 지극정성. 자기의 모든 에너지 다 지극정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옆에서 보면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근데 가만 들여서 보면은 에너지를 오버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오래 못 가는 거죠. 근데 결국은 자기가 알게 돼요. 아버지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 사람한테 되게 잘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걸 알아야지 적절히 에너지를 배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민하면 예.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포착하지 않나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갈등이나 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일어나는 거는 기가 막히게 잡아내면서 네. 오히려 자기한테 그쵸. 이거는 잘 모른다. 자기가 곰곰 생각해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네. 완전히 억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인식을 하는 것이 사실은 에너지를 적절히 유지하고 일을 잘하고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에너지를 건강한 방식으로 그쵸, 쓰려면 네. 우선은 자기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감정이 자, 어떤지를 좀 잘 들여다본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분노로 많이 나타나요. 예, 분노 조절 장애 요새 그쵸. 이런 말도 화가 많이. 나는 거죠. 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도와줬는데 왜 이 모양이냐. 그렇게 되는데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다 예민한 분이에요? 다 그렇지는 않은데 네.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노나 갈등 이런 거를 잘 어떻게 보면 해결할 기회가 있는 게 좋아요. 책에도 나왔지만은 자기가 모르는 트라우마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제가 직접 본 분인데 어릴 때 이제 물에 빠져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낚시를 하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에 아버지가 네, 꺼내놨는데 네. 어릴 때, 아기 때. 아하. 근데 커서요 물가나 못 가요. 안 그런데 들어가려고 막 그래. 무서워하고 운전하게 되면은 옆에 이렇게 강이 예, 흐르면 예, 운전을 못해서 중앙선으로. 중앙선으로 가요 항상. 그래가지고 자기가 왜 이러는지 모르는데 기억을 못해요. 기억은 전혀 못해요. 네. 근데 아버지는 얘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고. 자기는 몰라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해가지고 이렇다. 그러면 네. 자기는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방금 얘기하신 예, 것처럼 내가 물에만 가면 막 무서운데 이유를 몰라. 근데 그랬다가 이제 알았어요. 네. 아기 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걸 알고 나면 마음이 좀 편해집니까? 당장 그렇지 않아요. 큰 변화가 없어요. 아. 근데 이게 한 번에는 안 되고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할 때마다 그런 느낌이 올 때마다 계속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자기는 스스로에게. 그런 거 어릴 때 그래서 그랬구나. 지금은 그럼, 괜찮아. 네, 괜찮아. 지금 괜찮잖아. 그러면은 점점 좋아져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게. 그러니까 우선 알아야 되겠군요. 그쵸. 내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지 이유가 네. 뭔지를.